하고 싶은 문제만 풀겠습니다. 오늘은 이 18, 21번. 예. 일단 찾아. 알았어. 풀고 싶은 문제가 두 문제밖에 안 나왔어.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이 상황은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너희들이 이 문제를 못 푼다가 아니라 이 문제는 약간 틀이 약간씩 바뀔 수가 있으니까 구조는 거의 똑같습니다. 알았어요? 뭐냐면 1차 함수 직선이 있는데 2차 함수 두 개의 함수에 접하는 상황이에요. 알겠어요? F하고 H가 접하고 G하고 또 H도 접합니다. 하나의 직선이 두 개의 2차 곡선에 접하는 상황이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다면 어떤 그림이 발생을 하냐면, 그림을 현재 fx는 보통은 어떻게 나오겠냐면 두 개가 최고점 계수가 두 개가 보통은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상 계수가 같으면 그래프가 한 점에서밖에 만나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두 개를 빼면 이창이 사라지겠지. 사라지니까 계수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개의 2차 함수가 나왔을 때 계수가 똑같냐 다르냐가 내용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말이겠죠. 보통 계수가 똑같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보면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두 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두 개의 그래프가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이야. 연결고리가 있다. 뭐 점대칭이 된다, 선대칭이 된다, 평행이동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러면 두 개 똑같다 하면 이 공통 접선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지금 현재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공통 접선은 어디가 있냐? 공통 접선의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 접선의 기울기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는 꼭지점과 여기에 있는 꼭지점을 연결한 선하고 기울기가 공통 접선과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이걸 이용하면 기울기가 하나 나오니 그 다음부터는 쉽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쉽게는 아닐 수도 있지만 여튼간 하나 알아냈던 건 중요하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뒤집어졌다. 얘는 점대칭적 성질이 있다 이 말이겠죠. 폭이 똑같았을 때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아주 중요한 점이다 이거죠.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 무조건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하지만 얘는 폭이 달라요. 폭이 다르면 교점이 두 개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선생님이 그림을 이쪽에다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하나는 폭이 1이고 하나는 4인데 실제적으로 폭이 이게 하나는 1인 것도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4인 것은 너무 좁겠고요. 알았어요? 선생님은 좀 더 왜곡적으로 그릴게요. 얘가 1이라고 보고 있고 4는 뭐 이 정도로 그릴게요. 이거 좀 아직은 그리면 안 돼요. 지금 좀 더 완성을 시켜야 되니까. 이 정도로 그리겠습니다. 왜곡을 한 거예요. 상태만 보려고 하는 거, 상황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공통 접선이 있다 이 말이죠. 요런 상황입니다. 이 말 나오면 이 그림을 너희들이 그리지 않더라도 그리는 게 좋겠지만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지만 상황이 이 그림이 쉽게 그리지 않아요. 평상시 연습을 해야 돼요. 알았어요? 두 개의 곡선 접선이 공통 접선. 이게 이제 둘 다 이제 아래로 볼락이냐 위로 볼락이냐 이 차이 있겠지.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웬만해서는 폭이 다르면서 알겠어요? 그래서 위쪽이 나올 거고, 그러면 어떤 점들이 나왔냐면 두 개의 접점이 있고요. 두 개의 교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접점이 있고 두 개의 교점이 있어요. 알겠나요? 두 개의 접점과 두 개의 교점 이 네 개에 관해 관계를 묻는 문제야. 이해되시죠? 됐어요? 선생님은 식을 일반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가 F고 얘가 G라 놓겠습니다. 됐어요? 현재 여기 있는 수가 지금 2라고 왜 4가 나왔냐? 2가 안 나오고 왜 4가 나오냐는 것은 이유가 조금 있다 나옵니다. 됐어요?
봅시다. 얘를 h라 보면 현재 여기를 나는 A, B라 놓고 A, B 한데 P, Q라 놓을게요 그냥. 교점은 알파, 베타. 지금 P, Q와 알파, 베타는 교점의 접점의 X좌표입니다. 그러면 F하고 H하고 접해 있으니 얘를 빼게 되면 A, X-P의 제곱식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G하고 H하고 접해 있으니까 GX-HX는 제곱창을 P라고 보고 X-Q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4P라고 나와 있다. 일반적으로 푼다고 그랬다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F하고 H가 P에서 접한다 해서 식 적은 거고 G하고 H에서 Q에서 접한다고 식 적은 거야.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디로 갈 거야? 알파, 베타로 가니까 F하고 G를 연립을 해야겠죠. F 빼기 G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식을 빼게 되겠네요. 빼게 되면 왼쪽 식은 fx-gx가 나왔죠. 근데 오른쪽 쪽을 빼려 가보니 힘드네. 빼려 보니까 힘드네. 알겠어요? 네. 힘드니 나는 제곱을 하면 좀 쉬워졌나요? 네, 근데 이거 점점 있지 않나요? 제곱 하니까 좀 쉬워졌죠? 네. 좀 쉬워졌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a x-p 요거는 적어줘야 되겠네요. 양수 음수는 있고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수 a x-p 플러스 b x-q a x-p 마이너스 b x-q 아주 땡큐네. 왜? 우리가 풀어가지고 인수분해 하려면 시간이 꽤 걸렸을 건데 얘를 제곱차로 계산하니까 연산이 쉬워졌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다음에 혹시라도 얘가 1, 2가 나올 때도 이렇게 루트 2의 제곱으로 쓰면 더 빠를 것이다 이란 말이에요. 얘기했습니다. 요 그림이 나왔을 때 제곱을 주는 이유는 너희들한테 연산을 좀 쉽게 해주려고 했던 거고 혹시 1, 2가 나오더라도 루트 2를 써서 계산하면 조금 더 편하게 갈 거다고. 굳이 풀어갖고 다시 세팅을 하는 것보다 왜?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건데? 교점 알파, 베타 구하려고 하니까 얘를 0 해서 우리가 해를 찾으려고 하는 작업이잖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해를 찾아봅시다. 여기서 바로 써볼게요. 첫 번째 식에서 x는 지금 잘 관찰해야 돼요. 요거 0. 그러면 x의 계수인 a 플러스 b분의 AP 플러스 BQ. 두 번째, x는 AX 마이너스 BX, A 마이너스 B분의 AP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돼서 AP 마이너스 BQ 이렇게 나오겠네요. 쌤이 지금 일반적으로 문제를 푼 거야 지금. 접점 PQ로 나왔고 AB라는 것은 최고차항 계수를 A제곱 B제곱 나왔을 때 이렇게 식이 나왔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식을 봤더니 어디서 본 듯한 식이네. 어디서 본 듯한 식이에요. 뭔 식입니까? 얘가 내분점이네요. 얘가 외분점이에요. 이 말인즉슨 이 문제는 답이 정해졌다 이 말이네요. 답이 정해졌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답을 맞추기 연구하기 지금 시기 너희들이 굳이 이렇게 안 적더라도 문제 수 집어넣으면 연산은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어디가 제곱에서 온 거야? 여기서 온 거야? 알았어요? 식을 가지고 풀더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쓸 거고 얘가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해석은 안 되더라도 답은 그냥 나올 거야. 알겠나요? 근데 문제가 약간 틀어지고 복잡해지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너희들이 마무리가 깔끔해진다, 편해진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여기 있는 값들은 다 수로 떨어지면 쉽게 떨어질 거라고 해. 왜냐하면 질문은 다 요거에 대한 질문이니까.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자, 내분점은 당연히 얘가 내분점이니까 요놈이 현재 문제에서는 요놈이 알파가 되겠고 요놈이 베타가 되겠네요.
그러면 알파란 점은 이 식 어떻게 되냐? 누구와 누구를? 얘를 읽어야지. 이거 식은 누구를? 내분점 누구를? A, B, 뭐예요? 자, 이게 문제라는 게 우리가 이 공식을 알긴 아는데 잘 이용을 못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야. 공식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공식을 잘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그 공식의 구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면 한번 적어. 내가 아는 공식으로. 식 어떻게 적습니까?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mn 순서대로.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 우리 식을 적을 때 내분 기준 m 대 n을 기준하고 현재 얘는 누구랑 누구를 a하고 b를 그럼 여기 기준은 누구하고 누구를 qp를 문자는 의미라는 것은 알겠죠? qp를 a 대 b로 내분하는 점이 지금 알파. 알겠어요? 오른쪽은 뭐야? 순서가 그대로 똑같죠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만 바뀐 거죠? 얘는 똑같이 얘는 외분 이렇게 된다 이거지. 누구는? 베타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누구를? 조심해야 될 순서가 있어요. QP를 A 대 B로 내분. QP를 A 대 B로 외분. A하고 B가 현재 1하고 2죠. QP를 1대 2로 내분. QP를 1대 2로 외분. 요런 구조가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A 대 B 맞나요? 현재 1대2. 그 다음에 A 대 B. 문자 쓰기가 좀 불편하네요. 문자 쓰기가 불편하네요. 됐어요? 쓰지 마라 그냥. 이 구조만 이해를 하면 돼요. 사실 그림을 그려보면 대충 보입니다. 그림을 이거는 비율적으로 놓으면 그리면 돼요. 왜? 누가 가깝냐 뭐냐만 보면 되는 거니까. 알았어요? 이쪽이 좁고 이쪽이 넓다는 것은 그림을 그려보면 바로 보여요. 외분점이 이쪽에 있다는 거 보이니까. 알겠어요? 그러면은 2대 1인 같구나, 2대 1인 같구나 이 정도는 판단할 수가 있다고. 그럼 답은 여기서 정해진 거라고. 이 구조에 대해서 얘기 나올 거고 어떤 문제는 이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는 하는데 알겠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할 거고 이 문제가 변칙 문제는 이 그림을 이해를 하면 문제는 쉽게 나올 거니까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형태상 얘가 왜 1, 4로 나왔냐 a제곱 b제곱에 대한 얘기를 한 거라고요. 알겠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식 연습하고 내분점 외분점 구조까지 이해를 하면 다음에 실전에서는 공식만 이용해도 되겠다 이런 말 되겠죠. 됐어요? 답을 위한 거니까. 좋은 공부는 아니지만 이 구조는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됐습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 왜? 해석하면 그림 그릴 줄 알고 그림 그리면 바로 식이 나오는 건데 알았어요? 이 공부를 어떤 애들도 있어요. 그림 안 그리고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건 외운 거야. 선생님 외우라는 것은 사실 요 식을 외워도 되지만 그림을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 그림 그리는 것은 평상시 연습해야 돼요.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려졌으면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되진 않겠지. 근데 그림도 없는데 식을 가. 그러면 약간 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한다 이 말이에요. 100% 이렇게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현재까지 나온 문제는 딱 여기 있는 이 구조. 여기 이 점에 대한 위치적인 판단만 하자는 게 대부분 문제가 나왔다고. 아시겠죠? 다음은 야 24번은 우리가 이동할 때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설명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2차 함수가 있고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점, 이상하네 해왔어야지. A, B, B, A. 뭡니까? Y는 X의 대칭이구나. 대칭이니까 우리는 뭘 그려? Y는 마이너스 X를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연립하면 요점 H 나오고 그러면 직선 나오고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때 다시 질문하시고요. 자, 26번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문제에서 잘 보세요. 뭐 조건이 있을 거고요. 조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차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야. 자, 2차식의 최대값 문제는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안 틀리려면 꼭 범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틀립니다. 저번 주에 너희들이 뭐 몇 번째 문제, 제일 끝에서 두세 번째 문제인가? 주관식 문제를 다 틀렸어요. 그 이유는 딱 이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범위를 고민하지 않고 너희들 최대값, 최소값 문제를 풀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함정을 파놓겠죠. 가장 큰 함정은 얘는 함정이 아니야. 최대값, 최소값? 뭐지? 이렇게 된다고. 2차식인데 이렇게 뭐 아래로 볼록이니 위로 볼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최소값은 있을 건데 왜 최대값을 왜 물어봤지? 그때 의심을 하고 다시 올라가겠지. 근데 이렇게 문제를 주고 최소값을 묻는 문제라면 답을 다 이거 쓰고 넘어간다고. 다는 아니겠지만 맞은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알았어요? 됐어요? 자, 2차식 문제에서 범위 고민은 꼭 하고 나와야 됩니다. 범위 고민은 다 어디서 나와? 조건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건에서. 알겠어요? 조건에서 활용 문제는 그나마 잘 보이는데 식이 더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주어진 식은 이 문제가 그 문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문제 거의 비슷해요. 뭐야? 완전 제곱식 나왔다는 것은 제곱이 됐다는 것은 양수 조건이 들어있다는 말이야. 얘가 뭐야? 제곱, 얘가 제곱이니까 당연히 4가 되려면 얘가 최소가 0이 되겠죠. 그럼 얘가 최대가 되면 얼마가 돼? 4가 되겠네. 그럼 y가 뭐야? 뿔마 2까지 가겠다 이거죠. 알겠어요? 뭐 얘가 0이 됐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이 최대 최소가 나오겠죠. 얘가 지금 뿔마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부터 뿔머스 2까지니까 x는 넘기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네요. 알겠나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이 뭔지도 알아. 원인지도 알잖아 지금. 여기가 얼마야? 1,0이고 반지름 2니까 얘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이게 x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고 y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제 알고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원이니까 너희들이 충분히 범위를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원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2가 이렇게 붙은 경우가 있어요. 이건 타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그럼 선생님 처음에 했던 방법대로 가는 겁니다.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넣어가지고 최소를 만들어 놓고 얘의 범위를 구하고 음수값도 존재하니까요. 보통 제곱 형태는 이런 형태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범위 고민은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2차식 나오면 범위 때문에 문제가 틀린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안 틀려요. 틀릴 일이 없어. 완전 접시도 잘 만들고 누가 빨리 푸냐 늦게 푸냐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범위 때문에 뭐 오류가 발생하니까 2차식 나오면 최대값 최소값은 무조건 범위 있을 거라는 의심을 갖고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예, 말했어요. 질문의 함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입니다. 알겠어요? 그게 함정이고 이런 것은 함정이 아니지. 좀 고민 좀 해봐라. 공부시켜주려고 나온 문제야. 알았어요? 29번은 선생님 설명은 안 할 건데 딱 이겁니다. 시간. 선생님 말하는 것은 18, 6 요건 거 아니고요. 18, 6이면 10대 8대 6이죠. 문자를 놓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문자를 놓는 연습은 선생님은 요 5대 4대 3을 기준으로 잡고 문자를 놓으면 물론 개수는 좀 크지만 분수로 가는 것은 막을 수도 있다. 알겠나요? 그러면 요 틀 5대 4대 3을 기준으로 문자를 놓으면 식이 좀 간편해질 거다. 식은 편해집니다. 알았어요? 풀이는 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질문이 뭐냐? QR의 제곱입니다. QR 제곱. QR 제곱이에요. 알겠어요? QR 제곱. QR 제곱이니까 당연히 QR 제곱하면 뭐 피타고라스 생각나야 되고 피타고라스니까 요 선이 포함되는 뭐 직각삼각형을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길이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알아야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문자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틀은 뭐냐면 5대 4대 3의 문자 틀입니다. 출발을 나는 여기서 하겠다. 5x, 4x, 3x 이렇게 출발되겠죠. 이 5x가 나왔으니까 BQ는 여가 10이니까 10-5x 여가 10-5x 얘는 8에서 빼줘야겠죠. 8에서 빼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5x 마이너스 2 플러스 5x 다음은 6에서 이 2를 빼주는 거죠. 6에서 2를 빼주면 요 길이가 8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겠네요. 다 나왔네요. 4x 8 마이너스 8x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이 요거 제곱이니까 마무리 시킬 수 있겠네요. x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겠네요. 알겠나요? 됐어요? 자 봅시다. 좀 센스를 한번 발휘해보자. 도형이니까 현재 여기서 틀은 누구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에요. 두 개 합쳐서 얼마가 되는가? 8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요 사이즈가 늘어나면 요 사이즈가 줄어들면 이 사이즈가 늘어나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 사이즈 줄어들고 이게 늘어나면 이 길이하고 지금 이 길이는 고정이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어쩐다고? 합은 고정이라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합은 고정이란 말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합은 고정이야. 맞나요? 여가 지금 8이니까 여기하고 요거 두 개 더해서 8이야. 남는 것은 8 남았네. 요거하고 요거는 8이야. 알겠나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8이고 요 길이의 제곱을 묻는 거라고. 됐어요? 뭐 어땠을 때 최대가 되겠냐 하는 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느낌상 4, 4이지 않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식은 좀 더 적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알겠나요? 답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네 하면 다음에 답 쓸 때만 사용하십시오. 됐습니까? 도형을 볼 때 추론은 중요한 겁니다. 추론은 중요해요. 알겠어요? 뭐 1학기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학기 때는 대수적인 거니까 문자 넣고 식 쓰는 게 더 중요해. 알겠죠? 이제 2학기 함수 넘어가면서 도형은 이 도형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2차 함수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29번) 14번 너희들이 질문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34번 7번 8번 9번 40번 1번 2번 시간이 있으면 42번을 풀어보고 싶은데 4번 5번 뭐야 7번 8번 7번 8번 자 쌤은 두 문제를 풀고 싶은데 봅시다. 이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선생님 의도하는 바하고 문제가 약간 다릅니다. 문제에 힌트가 있어버립니다. 자, 2차 함수 그래프식은 정확히 안 나왔어요. 자, 2차 함수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축이 주어졌냐 안 주어졌냐 난이도가 하입니다. 축이 주어지면 난이도가 하야. 너무 쉽게 마무리가 되니까. 두 번째는 어디를 보냐면 Y절편을 우리가 주로 보잖아요. Y절편은 문제의 흐름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단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위에냐 아래냐 요것만 영향을 주는 거야. Y절편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축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Y절편이야. 축 주어지면 Y절편은 그렇게 크게 뭐 좌우하지 않아요. 축이 없을 때만 Y절편이 중요한 거죠. Y절편에 따라서 위치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판단이 되는 거죠. 오른쪽을 갈지 왼쪽을 갈지 위로 아래로 블록에 대해서는 알겠나요? 그 다음 생각할 게 이제 이건데 최근에 요거에 대한 연구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거 뭐야 x제곱이야. 그럼 아까 그거 선생님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해줬죠. 현재 이 문제는 너무 힌트가 너무 뻔한 게 뭐냐면 이쪽에 둥어가 빠져 있어요. 둥어가 빠졌다는 것은 여기에 값이 없다는 소리야.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할 수가 없다. 3은 문제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3이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0에서 문제가 있겠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0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무조건 하나는 잡고 있다는 소리야 이 문제는. 요거는 이제 문제가 왜 이걸 빠질 수 있을까 이거지.
왜? 최소값과 최대값 두 개 다 얘기를 해줬단 말이지. 그럼 0이 최대값일 수도 있고 최소값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겠네요. 이렇게 되면 0하고 3이 있으니까 0하고 3이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것밖에 없네. 이것밖에 없네. 아 그러잖아 지금. 뭐 그래 볼까? 이거는 문제가 사실 대놓고 이렇게 푸시오 알려준 거야. 우리는 왼쪽은 있지만 오른쪽은 없어요. 왼쪽은 있지만 오른쪽은 없다고. 이렇게 하면 최대값은 있고 최소값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이 없겠죠.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말도 안 되죠. 이럴 때면 최소값은 있고 최대값은 없게 됩니다. 최소값은 있고 최대값 없어요. 당연히 상황은 이것밖에 없다 이거야. 이 문제는. 이게 문제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문제이긴 한데 이 동호가 없는 순간 문제 난이도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0을 넣으면 무조건 최대값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0을 넣으면 P는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당연히 축에 대한 생각을 하고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이제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첫 번째 0 나왔으니까 지금 x제곱 플러스 자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자 봅시다. 최소값하고 최대값이 나왔습니다. 최소값하고 최대값의 차이가 얼마인가요? 3이죠. 3. 요 간격은 얼마인가요? 3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디서 고민하냐면 축에서 고민합니다. 축. 가운데에서 고민한다고. 여기서 고민할 거야. 이 간격이 지금 3이에요. 이 간격이 3이면 이 간격은 얼마가 되겠냐라고 보면 x제곱이니까 9가 되겠다. 이거지.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항상. 최대값 최소값이 나왔으면 이 간격이 축이 포함됐냐 포함되지 않았냐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런 말이야. 알겠나요? 요 간격이 축을 포함했냐 포함하지 않았냐를 알려주고 있다. 이런 말이야. 이해됐어요? 요 간격이 3인데 이렇게 되면 기준값이잖아. 3. 얘가 오른쪽으로 빠지면 9보다 더 3보다 더 9보다 더 크게 벌어진다고요. 얘가 9가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9보다 더 커지는 거고 9보다 작다는 것은 축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3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얘를 빼놓고 이제는 뭐라고? 축이 포함됐으니까 당연히 최소값은 축에서 잡아준다는 사실은 알았죠? 그러지? 그럼 뭐만 생각하면 돼? 최대값만 생각하면 되겠네. 최대값은 얼마다? 3 차이가 나야 된다 이 말이지. 3 차이가 나는 상황은 내가 선을 그었을 때 여기에 y좌표가 얼마 차이가 나도록 3 차이가 나도록 요 간격을 설정해 달라 이런 말이에요. 이 간격은 얼마다? 루트 3이겠다 이거죠. 알겠어요? 여가 루트 3이니 요 위치가 얼마가 되면 되겠다? 오른쪽 끝이 되면 되겠다 이거예요. 이쪽에 루트 3일 수도 있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지. 그럼 이쪽이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현재는 왼쪽만 걸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자 48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실은. 자 간격이 2칸입니다. 간격이 2칸이에요. 근데 얘가 x제곱이고 축을 안 알려줬어요. 축은 쉽게 a라 나고 아까 그 문제가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시험에 나왔던 문제야. 그거보다 약간 더 쉽게 나오긴 했는데 알겠나요? 축도 알려줬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을 건데 얘의 기준이 x제곱이니 가로의 간격이 얼마다? 가로의 간격이 여기가 2가 되면 세로의 간격은 얼마가 될 거니까? 4가 될 거니까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가 2가 된다 했으니까 축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요것부터 설정이라고요. 그러면 조건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조건이 많이 들어지니까 얘가 이제 뭐만 생각하다? 이제
얘가 어떻게 되면 최소값은 확실하잖아 지금. 최소값은 확실하고 최소값은 여기고 최대값은 오른쪽 왼쪽 대칭이니까 한쪽만 보는 겁니다 지금. 요 간격이 2가 되게끔 요 간격을 설정하자 이거죠. 이 간격이 얼마다? 루트 2가 된다 이거죠. 루트 2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끝이 2가 되든지 왼쪽 끝이 0이 되든지 이 말이겠죠. 그러면 축이 0이니까 0 플러스 루트 2가 2가 되든지 왼쪽 a 마이너스 루트 2가 0이 되든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쉽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생각인지 알겠나요? 우리가 그게 x의 변화를 잘 보는데 y의 변화를 잘 못 보니까 그런데 2차 함수의 y의 변화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변화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체크를 하는데 자 53번 볼게요. 53번 요놈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선생님 그래프를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직선 2 K값에 관계없이 2차 함수. K값에 관계없다. 우리는 알고 있네. 현재는 문자는 K이고 X도 있고 A도 있어. 일단 X, Y가 이제 변수인 거는 사실인 것 같고 K하고 A는 상수다 이 말이죠. 근데 문자를 2개나 넣었는데 K값에 관계없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K에 대한 항등식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죠. 얘는 순서 관계는 없습니다. 됐어요? 마이너스 Y 플러스 A 제곱 써도 관계없고. 그런데 어딜 지난다? A, A 제곱을 꼭 지나는 얘가 정점이 된다는 게 우리가 첫 번째 출발이다 이거죠. 우리가 함수식에서 어떤 문자 정해지지 않은 미정계수를 줬단 말이지. 상수값을 문자로 줬어요. 문자로 주면 그에 대한 항등식이라 생각하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점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먼저 이것부터 구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직선은 한 점은 엄청나게 중요한 점이고 곡선 같은 경우는 3점 이상을 구해야 되니까 3점 중에 한 점 주어진 게 많은 정보를 준 건 아니야. 알았어요? 정보기는 하지만 알았어요? 근데 직선 같은 경우는 2점 중에 한 점 주어진 거는 엄청 많이 주어진 거야. 알겠나요? 뭐 한 점 찍고 나머지 한 점만 골라주면 된다 이 말이겠지. 한 점 찍었으니까 이렇게 돌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문제를 풀었다 이 말이에요. 현재는 정점이 나왔지만 A, A 제곱입니다. 그리고 2차 그래프는 정확하네. 2차 그래프는 정확합니다. 됐어요? 이 문제 풀이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정점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여길 점을 지나는 직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다 이 말이죠. 얘는 직선이니까. 그었는데 그래프랑 만나야 된다고 K가 변하면서 그렇다는 말은 바깥점은 안 만나게 그릴 수도 있는데 만나게 그리려면 이 안쪽으로 무조건 들어가야겠지. 무조건 점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만나려면 K는 아직 모르고 그렇다는 말은 우리는 요 점의 좌표로 하니까 요 점의 좌표가 지금 A, A 제곱이니까 요 식에다가 A를 넣은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란 점이 이 점이겠죠. 얘가 더 아래에 있으면 되겠죠. 등호까지는 괜찮겠네요. 라인 위에니까요. 이해됐습니까? 요거는 그래프를 갖고 해석을 한 거예요. 뭐 다른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알았어요? 제일 쉬운 방법, 해석이 금방 되면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숙제는 우리가 이거 덜 끝났으니까 부동식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고 여러 가지 부동식이네요. 자, 여러 가지 부동식을 조금만 줄여줄게요. 어, 67문제.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44번까지만 할게요.
대신 복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프린터 챙겨가십시오.